책 읽기는 되게 좋은 점이 많은데 그 책 읽기 습관을 유지하는 건 또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책 읽기 습관이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 서점에 자주 가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책 쇼핑에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책 그냥 예쁜 표지 뭐 그런 것들 이제 보다가 이거 좀 예쁘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구경하다가 정말 재밌어 보이고 마음에 드는 것만 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엄청 단기간 안에 책 3권을 지금 읽었는데 되게 다 유명한 작품들이거든요. 데미안, 뭐 카프카 변신,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뭐 이런 책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유명한 고전들이고 제가 되게 뭔가 필수 교양이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거지만 저는 그래서 이 책들을 고른 건 전혀 아닙니다. 이외에도 저는 뭐 다른 유명한 책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뭐 괴테, 뭐 파우스트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나 저거 많이 들어봤는데 해서 봤어요. 근데 첫 장부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건 아니고 딱 첫 장을 폈어요. 펴서 딱 글을 읽는데 글이 맛있고 재밌는 것들만 사서 읽었거든요. 지금의 저한테 좀 공감이 되고 와닿고 좀 그 글의 말투, 그 번역자님께서 또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글의 말투가 저한테 재밌게 다가오는 것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볼 때도 썸네일 보고 재밌겠다 하면 클릭해보고 좀 재미없다 싶으면은 한 10초, 뭐 20초 만에 그냥 꺼버리고 다른 걸 넘어가잖아요. 책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표지 보고 예쁘면 열어보고 근데 첫 장 읽었는데 재미없으면 그냥 바로 던져버리고 다른 책 보고 이런 식으로 요즘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접근 방식이 되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책을 읽게 됐냐면 저는 사실 그 예전에도 로스쿨을 가고 싶었는데 그 포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너무 많이 안 읽다 보니까 그 언어 이해 능력 그러니까 글을 읽고 독해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도 약간의 열등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잘 읽고 독해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좀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수학책도 읽고 이런 문학책도 읽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과 지금의 차이가 뭐냐면 제가 옛날에 책 읽기 습관을 실패했을 때는 어떤 책 읽기의 로드맵을 그려놓고 그걸 채워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제 수준에서 읽어야 될 책이 뭔지 그 추천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뭐 중등 난이도부터 시작해서 뭐 고등 난이도 대학교 필수 서적 이렇게 로드맵 레벨 1, 2, 3를 다 정복해서 독해 실력을 갖춰야겠다라고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책을 안 읽었으니까 뭐 중고등 필독서 이런 거를 리스트업을 쫙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하기가 싫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읽기 싫은 글에 와닿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게 해준 계기가 2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 수업인데요. 대학교에서는 이제 특히 인문대에서는 내가 체계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듣고 싶은 수업을 바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 듣고 싶은 수업은 안 들어도 돼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수업이 100가지라면 그 중에 30개만 듣고 졸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진짜 듣고 싶은 수업들만 골라서 듣게 되는데 그때 이제 느낀 거죠. 내가 재밌는 수업, 내가 진짜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거를 듣는 게 이렇게 공부 효율을 올려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몰입하고 집중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옛날에 책을 못 읽었던 거는 내가 집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글이 나한테 재미없어서 그랬구나 라는 겁니다. 물론 뭐 괴테 파우스트가 너무 명작이고 누군가한테는 너무 재밌을 수 있어요. 그게 절대적으로 재미없는 소설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저에게 와닿지 않고 제 감성에 맞지 않는 그런 작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밌는 제 입맛에 맞고 제 어떤 흥미를 끄는 그런 작품들에만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대학교 때부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다른 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요. 제가 이제 영어 좀 잘한다 이렇게 까불면서, 영어 공부한 비법 같은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 로드맵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 수준인데, 저는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알파벳 이후 배운 적이 없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무슨 책부터 읽어야 될까요? 무슨 교재부터 봐야 될까요? 이렇게 로드맵을 항상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유튜브, 그럼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영어로 유튜브 영상부터 보세요. 그러면 어떤 유튜브 채널을 봐야 되는지 채널 좀 알려주세요. 추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거부터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학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입시를 위해서 영어 공부할 때 빼고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손에 잡히는 대로 영어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The multi-million copy bestseller이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multi-million copy bestseller가 뭔 말인지를 그냥 바로 찾아보는 거야. 근데 그럼 중학 영단어, 고등 영단어에서 multi-million copy bestseller라는 단어를 찾을 때까지 내가 초중고등학교 그 체계 안에서 다 단어장을 학습하면 이 표현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거 찾아보면 되잖아요. 멀티 빌리언이 뭔지, 카피 베스트셀러가 뭔지, 카피라는 것이 베낀다는 건지, 복사본이라는 건지, 아니면 뭐 판본이라는 뜻인지. 그 베스트셀러? 그 베스트셀러는 뭐 다 한국말로 아는 말인데요. 베스트셀러는 제일 잘 팔리는 책이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바로 사전 찾아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어의 레벨이라는 것도 사실 수학이라는 거는 어떤 그 기초 단계의 어떤 공리 위에다가 계속 차곡차곡 공리를 쌓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수학을 요즘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건 역시도 내가 상위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추가적인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뭔 말이야? 그럼 그걸 꼬리를 물면서 결국은 내가 기초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문장, 이 수학적인 정의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삼각함수의 정의 그러면 보통 이렇게 몇 문장으로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정의 안에 들어가는 모든 단어들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단어 하나하나 찾아보는 게 훨씬 재미있다는 거죠. 그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스타 당장 유튜브를 보면 어떤 것부터 순서대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은 저는 뭐 블랙핑크 인터뷰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 군대 있을 때 이제 블랙핑크 이제 덕후 분들한테 세뇌를 당해가지고 블랙핑크 음악을 막 억지로 많이 듣고 뮤비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블랙핑크를 좀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 영어 인터뷰 영상 이런 거 찾아보고 그럼 그거 보면서 내용 이해하려고 하고 단어 찾아보고 뜻 찾아보고 문장 이건 왜 이렇게 해석되는 건지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위에 그냥 이해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만 딱딱딱 집어서 이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구멍이 숭숭숭 뚫리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번 이렇게 체계를 싹 정리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해도 훨씬 이제 이해가 수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할 수 있지만 한국어를 할 수 있지만 학교 가서 국어를 배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국어를 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된 건 아니죠. 원래 한국어를 할 수 있었는데 국어를 배우면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국어의 체계와 문법이 더 명확하게 체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 책 읽기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뭐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 초중고 레벨별로 딱딱딱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서점에 가서 그냥 표지 예쁜 거 제목 관심 가는 거부터 그냥 펴보는 겁니다. 펴봤는데 너무 어렵고 재미없어? 그럼 그냥 안 봐. 그리고 재밌어? 그럼 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읽다 보면 배경 지식이 쌓이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뭐 이해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것도 이 데미안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이용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겠죠. 근데 사실 영문학을 공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성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돼 있어야 그 서구권의 문화와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성경부터 읽어야 되는군요. 성경부터 기초를 쌓고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재밌으니까 읽고 나서 읽으면서 그럼 성경의 스토리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이걸 읽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내용들만 일단은 쏙쏙 뽑아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놓고 좀 재밌잖아요. 일단 여기서 뭐 말하는 거니까 썰 푸는 것처럼 우리가 유튜브에서 해설 영상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재밌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멍이 숭숭 뚫린 채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채워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쭉 정리하고 가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내 배경 지식이 충분히 쌓여서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다 라는 때가 됐을 때 그게 재밌게 느껴질 때 공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학교 밖에서 공부를 하는 거에 엄청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마다 이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책을 읽다 궁금한 내용이 생겼어.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파보고 싶은데 커리큘럼상 시간이 없는 거야. 빨리 진도 빨리빨리 빼야 되고 빨리 공부해야 될 게 있고 과제가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도 파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제 학교 수업이 아니니까 내가 책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천천히 음미해보고 파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타임 리밋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 밖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여러분의 머리를 끌고 그 로드맵이라고 하는 그 타임라인 안에 집어넣어서 이 즐거움을 망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 읽기도 마찬가지, 영어 공부, 수학 공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학교 커리큘럼이라는 곳에 이렇게 갇혀 있었을 때의 그 불편함, 그거를 공부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불편함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공부와 성장의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단체 교육,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쫙 깔아놓고 한 명의 선생님이 30명, 50명, 100명을 가르치기에 효율적이라서 그런 방법을 하는 거지, 사실은 내 수준에 맞게 내 속도에 맞게 성장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그 거부감과 불편함, 스트레스를 갖지 않고 호기심과 그 호기심 해결하는 즐거움만으로 내 공부 시간을 꽉꽉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만족감이 높아지고 내가 그걸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내 걸로 지식을 만들어가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훨씬 더 빨리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기주도적 학습 하는데 이게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학교 밖에 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재밌는 거, 지금 나에게 재밌게 느껴지는 거를 붙잡고 해야 된다. 근데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에서 약간 막히고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그럼 이거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쫙 해서 여기까지 와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 막히는 부분만 뭔지 이해해도 괜찮다, 충분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좀 천천히 걸려도 더뎌도 이래서 언제 다 하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에 그 호기심을 해결하는 즐거움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할 때에 뭔가 이거를 통해서 궁극적인 어떤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의 어떤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독서의 즐거움,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을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답답해서 하는 잔소리가 저한테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너는 다른 분들한테 즐기면서 그냥 관심 가는 것부터 하라고 하면서 너는 책 읽을 때 왜 그렇게 안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책을 그렇게 중구난방 내가 관심 가는 거, 재밌는 거부터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를 하시던 뭐 책을 읽으시던 어떤 공부를 하시고 성장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호기심과 그 흥미에 근거해서 어떤 것들을 공부해 나갈지 그런 걸 찾아 나가시면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훨씬 더 알차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학생이시고 당장 따라야 될 커리큘럼이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참고 그 단체 교육의 특성상 따라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 시간 외에 나만의 시간, 나를 위한 공부의 시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페이스에 맞게 굳이 완벽하게 꼼꼼하게 커리큘럼과 로드맵을 채우지 않더라도 그냥 채워나가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공부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공부에 실증이 났는데 이렇게 학교 밖에서 공부를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공부 팁이나 방법들이 있으면 좀 사람들이 그냥 듣기 편한 말, 그냥 원래 그냥 사람들이 의뢰 생각하는 것들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또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더라 하는 것들을 많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취미로 한번 서점에 가보시면 책 읽는 취미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서점이라는 공간도 너무 예쁘고 그 서점이라는 곳에 가서 굳이 책을 사지 않더라도 다양한 책 표지도 구경하고 이렇게 첫 장들 펼쳐보면서 그 찍어 먹어보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점이라는 쇼핑몰이죠. 그곳에 가는 취미를 들여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